죽음이 현존재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가능성들이 현존재한테는 있겠지만 현존재한테 가장 고유한 가능성, 그러니까 바로 문제가 되고 있는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나의 가장 나다운 가능성, 나에게 가장 본래적인 가능성, 즉 나에게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 바로 죽음이다, 나의 죽음이다 라는 말인데요. 이 하이데거의 입장인데요. 왜 그럴까요? 왜 죽음이 나한테 가장 고유한 가능성일까요? 그 이유는 죽음은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대체 불가능하다. 무슨 말이냐면 타인이 내 죽음을 대신 죽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역으로 내가 타인의 죽음을 대신 죽어줄 수 없습니다. 한 현존재의 죽음은 그렇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해요. 다른 사람이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현존재의 죽음은 그 현존재만 감당해야만 할 그만의 고유한 몫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죽음은 현존재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에요. 말하자면 죽음을 떠맡는 것을 책임에 비유할 수 있다면, 떠맡는다는 건 사실 책임진다는 얘기죠. 나의 죽음은 나만 떠맡을 수 있는 나만의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책임. 이런 책임은 근데 우리가 구조주의와 결정론의 문제 들레지 갖고 논하면서 결국 구조주의가 일종의 결정론인 이유는 결국 의식철학이 말하는 어떤 주체의 자율성이라든가 자유의지, 그러니까 자유로운 선택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누군가 어떤 범죄자한테 책임을 묻는다? 네가 한 짓에 대해 책임을 져라. 책임을 묻는다는 건 그러니까 그 일을 그 사람이 떠맡아야만 하는 이유는, 그 일의 결과를 그 사람이 떠맡아야만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지니고 있었으니까. 즉 그 사람은 그 일을 하는 대신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선택 가능성을, 즉 선택의 자유를 지니고 있었으니까 책임을 져야만 한다 라고 우리는 말했었죠. 하지만 구조주의적 통찰이나 아니면은 들레주의 우발성의 유물론적 통찰에 의하자면은 결국 우리는 그런 자유가 없기 때문에 책임질 필요도 없다라고 말했었죠. 근데 지금 하이데거는 어떤 책임에 관해서 말합니다. 다만 이 책임은 어디서 오는가? 자유에서 오는가? 조금 달라요. 이 책임은 죽음으로부터 옵니다. 죽음을 나만 떠맡을 수 있다는 거, 나의 죽음이니까. 바로 그 상황인데 약간 강제되는 면이 있죠. 왜냐면 내 죽음을 내가 떠맡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게 가능할까요? 어차피 이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책임질 수 있는 존재이긴 한데, 그러니까 구조주의나 결정론이 거부하는 책임질 수 있는 존재, 어떤 의미에서 자유로운 존재이긴 한데 이 자유, 이 책임은 결코 자유롭게 나한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자유롭게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강제되는 책임인 게 있어요. 새로운 책임 얘기를 우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레비나스나 데리다도, 특히 레비나스 같은 경우에 타자성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겠죠. 우리가 보게 될 것처럼. 자, 현존재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 죽음인 이유는 현존재의 죽음, 나의 죽음은 타인이 대신 죽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직 나만의 과제인 거예요. 나만 떠맡을 수 있고 나만 책임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는 활동들이나 행위들은 대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럼 다른 노동자가 내 자리를 대신 채워줄 수 있습니다. 나 대신 일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대체 가능하죠. 또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근데 실현당했다. 그럼 다음 연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대신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사실 우리의 많은 활동들이 다 이런 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대신 누군가 해줄 수 있어요. 대신 누군가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감당해 줄 수 있는데, 죽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대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실 하이데거가 죽음이 나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죽음은 대체 불가능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나의 죽음을 다른 사람이 대신 죽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타인의 죽음을 경험을 할 수 있긴 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간접적으로만 경험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난 그 교통사고 관련해서 안 좋은 경험이 있어. 뭔데? 그러니까 목격했어. 누가 죽는 걸. 타인의 죽음을 목격한 어떤 경험을 했다 치죠. 이때 이 교통사고 목격자는 타인의 죽음을 직접 경험했나요? 아니죠. 그 사람이 만약에 그 경험을 직접 했으면 그 사람이 죽었겠죠. 간접적으로 외부에서 바깥에서 그 사람이 죽어가는 걸 바깥에서 간접적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죽어간 당사자만이 자신의 그 죽어가는 순간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겠죠. 나의 죽어가는 순간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요. 타인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사실 우리는 타인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타인이 죽는 자리에 입회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럼 경험과는 다른 문제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의 죽음은 나만 떠맡을 수 있는 과제예요. 대체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죽음은 나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에요. 이 말은 나의 죽음이 나를 가장 고유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즉 나의 죽음이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들어준단 말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참된 나를 만들어주는 게 나의 죽음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 존재가 유일한 단독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또는 유일한 개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나 아니고선 다른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참된 나, 참된 개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현 존재가 자신의 죽음을 죽을 수 있는 존재자이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죽음이 현 존재를 참된 자기로, 참된 단독자로, 참된 개별자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만 생각을 해보죠. 죽음은 타인에 의해서 대체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있죠. 우리는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희생.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형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내가 나서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 대신 죽겠습니다. 나를 희생하기로 합니다. 자, 이때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니까 대신 죽는 거 아닌가? 물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의 죽음을 대체한 것 아닌가? 왜냐면 내가 지금 그 사람 대신 죽음으로써 그 사람 지금 죽을 위기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럼 더 살게 되는 거잖아요. 네. 물론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 죽기로 어떤 결단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타인을 대신해서 희생당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나는 타인의 죽음을 대체했는가? 아니에요. 물론 타인의 죽음의 순간은 늦춰질 수 있겠죠. 유예될 수 있겠죠. 하지만 언젠간 죽겠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자연사든 과로사든 또 다른 일 때문에 사형이든 어쨌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설령 타인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했다고 할지라도 대신 죽었다 할지라도 참된 의미에서 대신 죽은 게 아닌 게 왜냐하면 결국 나는 타인으로부터 죽음을 떼어놓지 못했어요. 타인으로부터 죽음을 덜어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타인은 혼자 죽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죽어도 나중에 그 타인은 언젠가는 결국에는 혼자 죽어야 됩니다. 자신의 죽음을 떠맡아만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그 어떤 사람도 타인으로부터 죽음을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못 떼요. 존재 시간에서 하이데거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타인에게서 그의 죽음을 떼어낼 수 없다. 물론 누군가는 타인을 위해 죽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언제나 타인을 위해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희생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그 타인에게서 그의 죽음이 조금이라도 떼어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각각의 현 존재는 죽어가는 것을 저마다 스스로 떠맡을 수밖에 없다. 죽음은 그것이 존재하는 한 본질적으로 나의 죽음이다. 게다가 죽음은 고유한 존재 가능성을 뜻하며 이러한 존재 가능성 속에서는
각각의 고유한 현 존재의 존재가 단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것이다. 자, 죽음은 본질적으로 나의 죽음이다 라고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죽음은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1차적으로는 나의 죽음일 수밖에 없어요. 즉 만약에 우리가 죽음의 순위를 매길 수 있다면 첫 번째 죽음, 최초의 죽음, 근원이 되는 죽음, 제1의 죽음은 바로 나의 죽음입니다. 이게 하이데거의 입장이에요. 자기애적 가설이죠.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레비나스는 이런 입장을 반박합니다. 레비나스에 의하면 최초의 죽음, 제1의 죽음은 타인의 죽음이에요. 어떻게 그런 입장차가 나는지는 좀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중요한 건 하이데거가 볼 때 죽음은 본질적으로 나의 죽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 제1 죽음은 나의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이란 것은 결국 현 존재를 유일한 개별자로 만들어주는 유일한 가능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 존재에게서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죠. 왜? 죽음이야말로 현 존재를 가장 고유한 존재자로 만들어주니까요. 그 누구와도 모든 사람들과 구분되는 가장 단독적인 단독자, 가장 개별적인 개별자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죽음이에요. 왜? 내 죽음은 나만 떠맡을 수 있으니까. 오직 나만 유일하게 떠맡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죽음과 맞다면하는 상황에 처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것은 뭐 우울증의 자살 상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쟁에서 실제로 바로 죽을 위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때 나는 내가 곧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정말로 실감하겠죠. 죽음과 그야말로 맞대면하는 상황일 겁니다. 이때 또는 자살 상념 상태니까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자살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음과 굉장히 가까워져 있어요. 그야말로 죽음을 향한 존재, 즉 죽음으로서 죽음의 가능성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면 다른 사람이 대신 죽어줄 수 없는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죽음이기 때문에 나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고유하지 않은 것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고유하지 않은 것들, 예를 들어 내가 평소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나한테 부여해 왔어요. 여러 가지 의미들을 통해서 나를 규정해 왔습니다.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자식,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 또 어떤 직장에 어떤 직책,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등등등. 이거 나한테만 고유한가요? 아니죠. 다른 사람들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 대체 가능해요. 나한테 가장 고유한 규정은 무엇일까? 부모를 갖는다는 건 아니죠. 다른 사람도 부모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아니면 다른 사람도 사랑합니다. 나한테 가장 고유한 것은 무엇일까? 죽음은 나만 또 맡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와 맞물려서 나는 죽음 맞대면한 상태에서 나에게 가장 고유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죽음과 맞다면했을 때는 나에게 고유하지 않은 것들은 다 빠져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고유하지 않은 의미 부여도 그 힘을 상실해서 다 같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가 이제 자살 상념 상태에 빠졌을 경우 자살의 결단을 쉽게 갈 수 있는 이유가 그동안 자신한테 부여했던 모든 의미들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갈 가치도 없기 때문이죠. 어떤 나의 일로서 또는 어떤 가족이나 사랑이라는 관계로서, 우정으로서, 아니면 돈, 욕심으로서, 모든 명예든 그동안 추구해왔던 모든 가치나 의미들이 나한테 고유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우울증 상태거든요. 이때 의미들은 낯설어져요. 즉 정말로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것이 아니었던 거죠. 나한테 가장 고유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의미를 상실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동안 내 세계는 나를 주변으로 해서 내가 부여하는 의미들로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나한테 친숙한 세계였어요. 그 세계가, 친숙한 세계가, 의미의 세계가 무너집니다. 붕괴돼요. 그럼 뭐가 남는가? 유일하게 남는 것은 이 죽음을 유일하게 떠맡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나. 유일한 나. 모든 나에게 낯선 타자적 규정들이 다 빠져가고 난, 불순한 규정들이 다 빠져가고 난 상태에서 가장 고유하게 남는 것, 그건 나에게 가장 참된 것이고 나에게 가장 고유한 것이겠죠. 네, 그게 바로
죽음을 혼자 떠맡아야 할 나입니다. 정말로 순수하죠? 순수한 나죠? 게다가 유일한 나죠? 다른 사람들과 섞일 수 없죠? 그러니까 죽음과의 관계, 나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으로서의 죽음은 나를 이런 식으로 유일한 단독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나에게 낯선 것들, 원래 나에게 고유하지 않은 것들을 다 빠져나가게 하고 나만 남겨요. 나를 모든 일상으로부터, 모든 의미부로부터 단절시켜서 나만 남깁니다. 그렇게 남게 된 내가 결국 가장 고유한 나인 거예요.